자,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 56페이지예요. 부동산 속성 또는 본질입니다. 자, 얘는요, 결론적으로 출제 빈도가 약해요. 약하니까 매달 설명하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달만 설명하고 앞으로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한번 딱 뜨고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기출표 1년씩 계속 볼 거. 첫 페이지 붙여놨죠. 요거 보시면 목차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부동산 속성 본질이 있죠. 출제 빈도 보세요. 첫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본질 종합 문제가 9회 때 나왔고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사배성과 공공성 10회 때, 접근성 7, 11회, 13회 3번 나왔고, 그 다음에 공간성 5번 나왔네요. 환경성 3번 나왔고, 인과적인 수명 사이클 6번 나왔고, 토지자본 1번 나왔고, 요 전체 내용들이 전부 다 20자 넘는 게 없어. 전부 다 20회 이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매달 공부하는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한 번 들으면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56페이지. 부동산 속성은 표를 보시면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자산 5가지인데 차례대로 이제 목차가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자, 뒷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속성 나옵니다. 자, 크게 5가지죠. 공간성, 자연성, 위치성, 환경성, 마지막으로 자산성입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워낙 유명했죠. 공자. 저는 공자 논어를 제대로 읽어본 적 없습니다. 관련 책들은 많이 봤는데요. 정통 논어는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흥미있었던 게 그 소설가, 지금은 작가 하시는데 최인호 작가 유명하죠, 그죠? 그분이 선 소설 공자, 소설 맹자, 분량은 많은데 읽으니까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쉬운 책을 잘 보기 때문에. 공자가요, 그 당시에 논나라 출신이죠. 와, 그 옛날에 키가 엄청났습니다. 키가 2m가 넘어요. 엄청납니다. 또 장수하셨죠. 그때 그 당시 나이로 73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굉장히 장수하셨거든요. 와, 키가 2m더라. 얼마나 큽니까? 예,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외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공자님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데가 있었거든요. 예. 어딘가 하면요, 위가 아팠어요. 맨날 속이 쓰리고. 여기까지는 지금부터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암기를 위해서. 예. 공자는 맨날 위가 아프다. 위가 아프다. 위 때문에 아파서 환장하는 거예요. 공자는 자, 맨날 위가 아프니까 어떤 환자? 위 환자. 공자는 위 환자죠. 암기껏 해서 공자 위 환자 나왔네요. 그래서 자, 속성하게 되면 공자 위 환자. 네모칸 돼 있죠. 암기 끝났습니다. 자, 공자 위 환자 5가지다. 근데 여러분은 시험은 잘 치면 돼.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빤에 나올 게 딱 3가지인데요. 자, 1번 동그라미 공간성, 3번 동그라미 위치성,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환경성. 요거 배워 나올 게 없어. 한번 뜨고 끝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 속성 나왔다면
공간성, 위치성, 확력성만 포인트만 딱 찍고 공부하면 끝나버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틀을 잡으셨죠?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책을 봐요. 56페이지. 56페이지. 네모 1번. 자연. 얘가 나왔네, 자연. 그럼 책에서는 자연 나왔으니까 얘부터 먼저 보자면. 그러니까 자연하게 되면요, 목차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2번, 3번. 그냥 넘겨버리세요. 안 봐도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3번 보게 되면 3번 보게 되면 3번 목차는요, 4줄 나와요, 4줄. 4줄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상품 자원이 나오고,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현장 자원. 그러니까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 나오더라. 얘도요, 옛날에 9회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설명드리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용어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연상에서 표가 나있지, 표. 뭐지? 왼쪽은 현장 자원, 오른쪽은 상품 자원. 볼까요?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 자, 이렇게 보니까 현장 자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보존 목적이다. 보존 목적이고, 상품 자원은 땅이 개발되었어요. 개발 목적이다. 이걸로 끝.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녹지 공간 또는 이제 관광지, 설악산, 총지산, 한라산 등등 모두가 보존 목적이고 현장 자원입니다. 이런 땅이 이제 개발되었다. 택지로. 개발되게 되면 상품 자원입니다. 상품 자원. 그럼 이제 요거 보시면서 한 번 더 돌려볼까요? 요거예요. 제가 뭘 그렸습니까? 우리나라죠. 그러면 우리 국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0년 뒤를 우리가 떠올려볼까요? 100년 뒤.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시겠죠. 100년 뒤라면. 100년 뒤에 이제 뭐 손자나 또 정손자부터 저는 후대밖에 없겠네요. 제가 왜 100년 뒤를 예를 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계속 10년, 20년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현장이 많습니까? 상품이 많습니까? 국토가 점점 개발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국토는 개발되니까 상권이 점점 많아진다면 개발되는 만큼 이 땅은 점점 적어지겠네, 갈수록. 비교되시겠죠? 100년 되면 얘가 문제가 돼요. 국토가 다 개발되어 버리면 얘가 갈수록 고갈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먼 훗날에는 뭐가 문제가 된다. 얘가 걱정이야.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국토가 개발되면 얘는 갈수록 부수가지. 그러니까 1번 희소가치가 높아요. 저 갈수록 얘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결정의 불가역성이다. 앞으로 학교론에서요, 불가역성 또는 비가역성 이런 단어만 나왔다면요, 불가역성, 비가역성 쉬운 말로 돌이킬 수가 없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당연히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땅이 개발된다면 개발된 땅은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있다 없다?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한번 개발로 결정되어 버리면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보존 목적인 현장 자원, 녹지 공간 또는 한라산, 설악산 이런 현장 자원은요,
시장에 힘을 갖지 못합니다. 시장에 힘을 갖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자, 속리산 매매한다, 한다? 매매 안 하잖아. 이런 것들은 되게 매매가 안 돼.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된다. 매매가 잘 안 된다. 거래가 안 된다. 바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대. 시장에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지? 얘는 공공재의 성격이에요. 주로 공공재의 성격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런 자원들은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존시켜 나가자 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갈수록 국토가 개발된다면 앞으로 얘가 문제야. 후순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존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장 자원입니다. 다음에 상품자는 이제 얘를 용도를 바꿔서 개발했거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뚫리자. 어떻게 하면 되어 있죠? 딱 하나밖에 없죠?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얘는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자, 지속 가능한 개발은 더 안 쓸게요. 메모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말로 환경 친화적 개발입니다. 환경 친화적 개발.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는요, 개발이 우선입니다. 얘가 우선이거든요. 왜? 경제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요, 공기가 많고 모든 것 따라서 무조건 개발 우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도 선진국들이 접어들었잖아요. 지금은요, 개발보다 환경이 중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개발은요, 옛날처럼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고 항상 환경과 적절히 조화 있는 개발, 환경 친화적 개발입니다. 환경 친화적 개발. 옛날에 몇 년 전이던가요? 꽤 오래 전에 KTX 경부선 들어설 적에 부산 경부선 대구 부산 중간에 뭐 천둥산이던가 그 선임이 KTX 반대에 있잖아요. 그번에 개발이 막혀가지고 손실이 엄청 났거든요. 뭐 때문에? 왜 환경을 파괴하느냐? 건드리지 말라고요. 아예 우위에서 돌리라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임의 강도가 뭡니까?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 그리고 개발은요, 환경과 적절히 조화 있는 개발. 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은요, 무조건 개발이 아니고요, 환경 친화적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얘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개발의 흐름입니다. 구분되시겠죠? 현장 자원, 상품 자원. 뜻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 보니까 57페이지, 목차 2번. 자, 위치가 나오는데 일단 강의노트 보게 되면 우리가 편하게 암기돼 버렸잖아. 어떻게? 공자위 환자. 이제부터는 차례대로 봐요. 차례. 공자위 환자. 일단 자연은 끝났고 패스. 공간성부터 봅니다. 공간성. 그러면 공간성은요, 우리 교재 보게 되면 한 장 넘어가요. 자, 넘어가니까 58페이지. 3번 있죠. 공간성. 그러면 1번. 불선의 공간 개념이다. 괄호만 밑줄. 3차원 공간 밑줄.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오른쪽 페이지 박스. 그림이네요. 그림. 그림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림 보시면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공간성 하게 되면 어떤 공간? 3차원 공간이다. 그러면서 박스 그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을 그대로 보게 되면. 자, 지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빚금치 받고 한 필지 땅을 사요. 요 그림이 교재 박스 그림입니다. 한 필지 땅을 사게 되면 얘가 뭐죠? 지표공간, 지표권입니다. 지표공간, 권리는 지표권인데 지표공간, 지표권이다. 위로는 공중공간, 줄여서 공중권. 아래로는 지하공간 해서 지하권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3차원 공간입니다. 소유권은 요 세 가지 공간 모두 미친다는 말입니다. 자, 유의할 점은요,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렇게. 책은요, 색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범위, 요까지가 뭘 가리킨다? 우리 민법은요, 정당한 이익이다. 정당한 이익이 돼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자, 요까지만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대. 이를 초과하면요, 소유권의 효력이 X 미치지 않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게 범위까지, 요까지가, 요 범위가요, 사적 작아보대, 사적. 그러니까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 벗어나면 공적입니다. 벗어나니까 공적 공중권, 공적 지하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효력은요, 여기까지만 미치니까 사적 공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이 높은 공간에 이렇게요, 항공기가 지나갑니다. 이거는 내 공간이니까 지나가지 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통이나 전파가 흘러가는데 이런 것들은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민법은요, 이 정당한 이익의 범위 어디까지가 되느냐, 이 범위는요 따로 법으로 워낙 광범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회 통념으로, 판례를 해요. 판례, 사회 통념으로 따로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요, 판례로서 사회 통념으로 그 범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공간 교재 그림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 1번 내려가죠. 1번. 1번. 의의를 보시면요. 1번.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밑줄 하세요. 한 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이제 3차 공간 해서 괄호 2번 집회권, 3번 지하권, 4번 공중권 해서 이제 요거 하나씩 봅니다. 먼저 괄호 2번 보게 되면 집회권. 자, 집회권은요, 그다음에 2번 보게 되면 물에 관한 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에 권리가 지금부터 필기는 여러분들이 프린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집회권에 대해서는 물에 관한 권리가 메모되어 있죠. 물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집회상에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이된 권리를 따로 체크하죠.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두 개 나와 있죠. 유역주의와 선용주의. 그러면 유역주의가 뭡니까? 얘는요, 한마디로 물이 아주 흔한 지역이다. 흔한 지역이다. 반면에 선용주의는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다. 물이 아주 흔한 지역은요, 물이 흔하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대로 골고루 물을 골고루 사용하면 되거든요. 물을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다. 얘가 우리나라에 우리 민법은요, 자, 물을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골고루 쓸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선용주의는 물이 귀한 지역이다. 물이 귀한 건조지역인데, 예를 들면 사막, 물이 없잖아요. 이런 지역은요, 자, 먼저 온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얘가 선용주의가 돼요. 어려움 없잖아요. 참고로 교재 봅니다.
자, 물에 관한 권리가요. 기업번 유역주의, 니은번 선형주의다. 기업번 유역주의는요. 두 번째 줄. 인접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밑줄입니다. 골고루 사용 밑줄. 골고루 사용. 네 번째 줄. 유역주의는 밑줄입니다. 물이 흔한 서변지역 밑줄. 다 메모해 드렸고요. 니은번 선형주의는 땡땡. 이는 밑줄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 밑줄. 한 줄 내려가서 파란 글씨 보이죠? 물이 귀한 건조지역이다. 물이 귀한 건조지역 밑줄 하시고요.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우리 민법은 둘 중에 뭐다? 유역주의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교재는 설명이 더 없잖아요. 근데 강의 노트 보시면 필기가 더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니까 또 참고표에서 유역지의 소유권의 범위. 자, 우리 민법은요, 유역지를 선택하는데 이때 이 유역지의 소유권의 범위. 유역지의 소유권의 범위. 빼도 괜찮은 건데 제가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예. 건너뛰고 싶지만은요. 근데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재 보시면 얘들이 많이 들어갔거든.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항행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항행 불가능이다. 다음에 항행 가능이다. 얘가 뭘 말하느냐. 먼저 항행이 불가능하다. 쉬운 말로 배가 못 다닌대. 배가 못 다니잖아요. 항행 가능하다. 배가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물이니까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먼저 항행 불가능, 배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항행이 불가능이면 이 물이 흘러가는 이 하천은요, 커요, 작아요? 불가능이면. 네? 배가 크다, 작다? 작지. 수심은 깊다, 얕다? 얕다.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행 불가능이면 배가 못 다니니까 하천은 작고 수심도 얕고. 다음에 항행이 가능하다. 배가 다니잖아요. 다니면 얘는 하천은요. 크다 작다 크지. 수심은 깊다 얕다 되게 깊지. 되시겠죠? 이걸로 끝. 자, 그래서 항행이 불가능하다. 배가 못 다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갑의 땅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어리 땅이 있습니다. 항행 불가능이면요. 얘는요. 작고 수심이 얕아요. 이때 이 땅의 소유권입니다. 이때 갑의 소유권과 어의 소유권은 어디까지 소유권이 인정이 될까? 깔끔하게 어떻게? 반반씩 가져가자. 반반씩. 어디까지? 물의 중앙까지입니다. 복판. 물의 중앙입니다. 근데 항행이 가능하다. 배가 다니는데요. 배가 다닌다면 갑의 땅이었어요. 어의 땅이었습니다. 이때는 소유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까? 자, 배가 다닌다면 당연히 하천은 크겠네. 수심도 되게 깊겠네. 그럼 이제 이 하천은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배가 다니도록 하자 해서 공유. 공공소유. 공유가 돼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의 소유권은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물가죠, 물가. 물가에까지. 그래서 가장자리가 돼요. 어디까지? 물가에까지만. 물가에까지만 인정이 된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물, 기표권 공부는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다음에 우리 교재 보니까 걸어 3번 지하권.
지하권입니다. 자, 지하권이 나왔다면 얘는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 중에서 우리 시험은요, 얘는 좀 힘을 주세요. 지문 잘 나오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확실히 떠올리자.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미채굴 광물입니다.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이다. 메모되어 있죠. 두 번째는요, 한계 심도가 나와요. 한계 심도. 이렇게. 이걸로 끝.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지하. 여기까지가 뭐죠? 사적 지하권. 그럼 쉽게 말하면 사적 지하권은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뒷배상에 물이 흘러가도 내게 되겠지. 지하에 물이 흘러간다? 지하수. 내 거 맞잖아요. 지하에 온천수가 흘러가는데 이것도 내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미채굴 광물입니다. 지하에 이때 미채굴 광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개 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이만큼. 자, 이만큼 공간에 금맥이래, 금맥. 그러면 이제 얘는 내 공간입니다. 내 거잖아요. 그러면 사적 지하권에 미채굴 광물이 묻혀져 있다. 이럴 때 나의 소유권이 이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괄호되어 있죠. 따라서 자, 괄호 소유권의 효력입니다. 소유권의 효력은요, 괄호되어 있죠. 얘가 빈출해서 X입니다. 아무리 나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간에 미채굴 광물이 있다면 광업권의 목적은 되겠지만 개인의 소유권의 효력은 X,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대 안 미친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미치거든요.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은 이만큼이 금이 묻혀서 바로 내게 되어버립니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하지마. 소유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책을 보시면 그래서 3번 지하권은요, 동안에 1번 되면 3번, 4번 있죠. 그래서 3번, 4번 두 개 묶어주고 3번이 뭐지? 요거 미채굴 광물. 4번은 한계 심도가 돼요. 3번 모두 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광업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4번은요, 사적 지하권의 최대 범위가 한계 심도. 오, 나왔네, 한계 심도. 한계 심도. 한계 심도가 뭡니까?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그러면 다시 그림 봅니다. 자, 얘가 뭐죠? 사적 지하권. 그러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사적 지하권입니다. 개인이 어디까지 이만큼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가 있죠. 쉬운 말로 얘가 바로 한계심도. 화살표 길이가. 한계심도는요, 개인이 지하 이용을 어디까지 이용하느냐, 재정의 어떤 깊이, 이 깊이가 바로 한계심도가 돼요. 넘어서면요, 공적 지하권입니다. 소유권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때 한계심도는 뭘 떠올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보상 관련 개념입니다. 보상 관련. 보상 관련 개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는 내 공간이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지? 서울시가 이렇게 지하철 공사를 한대요. 이게 심각합니다. 왜? 개인의 이용에 큰 지장을 주잖아. 예. 따라서 한계심도 범위 내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자, 그만큼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뭘 한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한다는 것은요, 한계심도 범위 내입니까? 밖입니까? 네. 그 메모되어 있죠. 따라서 한계심도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범위 내에서는 보상하는데 범위 밖이다. 밖에서는 보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보상 안 합니다. 왜? 공적 지하권이니까. 만약 서울시가 자 이보다 훨씬 더 깊이 여기다가 지하철 공사를 한대. 이렇게 공사하게 되면요. 개인의 연관에 재산이 없잖아. 없으니까 여기서는요.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래서 보상 관련 개념입니다. 요즘 이슈죠. 수도권에. GTX. GTX가 이건 거야, 이거. GTX가 보통 서울 지하철 소리 가자면 주로 고층 시가지구는 한계 심도가 최고로 깊은 게 40m, 40m. 고층 시가지, 중층, 저층, 농지, 택지, 임야 많거든요. 그런데 고층 시가지가 40m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 한계 심도거든요. 그런데 GTX는요, 깊이가 최고 짧은 게 47m, 47m. 그러니까 한계 심도를 다 벗어나 버렸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요. 그 깊이를 50m 가까이 둔 게 뭐지? 한계 심도를 다 피해 나가는 겁니다. 지하철 공사와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심도 하게 되면, 아, 이에 따라서 보상하더라, 안 하더라, 보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문장이 우리 교주를 치면요. 이제 또 4번에 이제 읽어보시면 다 그래 와다. 다음 페이지. 고려 4번요. 공중권. 공중권은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면 표현 나오네.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나왔지?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때 동그라미 4번 내려가요. 4번 보게 되면 항목이 많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니은번 모두 밑줄 하세요. 니은번. 공중공간 활용 제도에는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밑줄. 자, 그러면 공중권 하게 되면 자, 뭐가 있다고 하죠?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제도가 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다만 TDR은요. 참고로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211페이지. 펴보실래요? 자, 211페이지 보니까 정책에서 네모 3번 개발권 양도제 TDR. 얘는 제가 1월달, 2월달 수업에서 따로 정책에서 개발해서 따로 저 허름한 신문 갖고 왔어요. 서울신문 갖고 와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부가 되었지만 그래서 TDR은요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TDR. 요 끄집어낸 거죠. 따라서 TDR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X입니다. 도입 안 됐어요. 공부하시면 연애 있잖아요. 연애 있고. 기부채를 많이 할 만큼 용률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TDR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 활용 방안이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 묻지. TDR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지하공간 활용 방안이다. X. 이렇게 출제되었거든요. 바꿔서 묻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TDR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지하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 활용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으로 3차원 공간 마치겠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공자, 위, 환자 중에서 공간성 설명 끝났네. 세 번째가 뭐죠? 위치성. 열어보자. 위치성. 위치성은 우리 기본서는요. 앞 페이지 보시면 돼요.
57페이지. 57페이지. 1번. 기본서를 보니까 위치 개념이 거기에 표가 나오네. 두 가지죠.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성. 그러면 필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위치하니까 강의 노트 두 개 되어 있죠. 크게 두 가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돼요. 그러면 절대적 위치를 같은 말로 물리적 위치가 되고요. 상대적 위치는 다른 말로 경제적 위치이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오늘 공부했죠. 뭐 때문에 부동성. 못 움직이잖아. 부동성. 못 움직인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고정이 되었죠. 불변. 못 움직인다. 또는 고정입니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위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변화하더라. 앞에서 절대적 위치는 모르는 중이다. 부동성. 얘는요, 변한다. 뭐 때문에? 얘가 출제되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주변 이용 상황입니다. 주변 이용 상황은 얼마든지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강원도 정선이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정선, 카지노. 그러면 강원도 정선은 얘는 이거잖아. 예.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이 위치는요, 언제나 고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지? 물리적 위치입니다. 근데 정선이 상대적 위치는 늘 변하거든. 늘 변하더라. 옛날에는요, 석탄캐 했죠. 탄광도시. 게다가 이제 석유로 대체되면서부터 탄광이 또 석유가 씨가 말라버리네. 뭐가 된다? 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정책적으로 카지노. 카지노를 만들었더니 가장 유명한 또 도박도시. 얘가 뭡니까? 주변 이웃. 얘는 늘 변합니다. 둘 중에 절대적이 중요해요? 상대적이 중요해요? 당연히 얘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 상대적 위치보다 절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X 틀린 말입니다.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끝.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57페이지 이제 1번 보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서, 절대적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네. 설명 다 들었습니다. 괄호 2번, 목차 2번. 위치와 접근성. 위치와 접근성. 그러면 이제 괄호 1번, 접근성. 한번 보세요. 위치성 공부하죠. 그럼 얘랑 위치와 접근성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위치와 접근성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 실무하다 보면요, 공인중개사들이 이 아파트요 위치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아파트는요, 접근성이 좋습니다. 어느 게 더 고상해요? 얘가 더 고상하지. 말이 뭔가 전문적이잖아요. 이때 접근성이 구체로 뭡니까? 접근성은요. 접근성 개념부터 보자. 자, 책을 보시면요, 57페이지. 57페이지. 고려 1번, 접근성의 개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접근성이란,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래적 부담 밑줄.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래적 부담이 적은 것. 그러면 밑줄에 있잖아요, 개념. 요거 밑줄에 있는 거 그대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접근성이 나옵니다.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래적 부담이 적은 것이다. 얘가 접근성입니다. 자, 책에는 기본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시간적, 경제적, 거래적 부담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종합적으로 참작하죠. 어떻게?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해하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있다. 자, 우리 집에서 이제 마트 가요. 대형마트. 대형마트 A마트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 1km. 다른 마트. B마트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 2km다. 그러면 쉽죠? 여러분이 가족 데리고 쇼핑 가요. 이거 보시면서 이제 그림을 판단합니다. 뭘 공부합니까? 접근성.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접근성이 우수한 것은 A입니까? B입니까? 뭐요? A. 들으셨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다시 반복합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것은 A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접근성은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제가 물은 것은요, A마트와 B마트는 A는 1km, B마트는 2km. 뭐만 따졌지? 요것만. 거리만. 딴 거는 제가 말씀 안 들었습니다. A가 1km고 B가 2km잖아. 거리만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은요, 접근성이 아니고 얘는요, 단순히 거리만 따지면 근접성이에요.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이 그림은요, 접근성 그림이 아니고 근접성 그림입니다. A가 거리가 가까워요. 근접성이 유리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접근성 물으니까 이제는 접근성은요,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자료가 부족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기타 자료 넣어볼까요? 기타 자료. 자, 그러면 A마트로 가는데, A마트. 주말입니다. 가족 다 데려가는데, 얘는 2차선이에요, 2차선. 2차선인데, 주말에 사람마다 전부 다 마트 간다고 차를 다 끄집어 나왔어요. 근데 또, 도로도 좁은데, 무슨 내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전부 다 신호등입니다. 차량이 잔뜩 정체가 돼가지고 빠져나가는데요, 시급합니다. 얼마 걸려? 1시간 걸려, 1시간.
우라통 터집니다. 열받습니다, 그냥. 1시간이요. B마트는 배나 길어. 근데 뻥 뚫려서 8차선, 8차선. 와, 좋잖아요. 교차로가 없어, 그냥. 확 튀었잖아요. 가는데 5분도 안 걸려, 5분도. 5분도 안 걸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 간다면 A 마트 갈래요? B 마트 갈래요? 무슨 마트? 예. 이제 답이 달라졌잖아. 얘가 뭡니까? 접근성입니다. 당신의 거리만 가깝다고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얘는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간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시간거리가. 이거 고래니까, 이거 상시하고도 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B마트가 뭐지?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가장 우수합니다. 접근성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또 문장 하나 있죠. 접근성이 좋을수록 불상각이 높아진다, 괄호. 자, 이런 질문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잘 나오니까. 자, O 같아요? X 같아요? O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문장은요. 보통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문장들은요. 이 문장은 주로 뭐가 생략이 되었다? 요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통 문장은요, 이런 단어를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불상각이건 좋아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생략이 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이제 또 이렇게 물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없애버리고 반드시 높아진다면 O입니까? X입니까? 이런 당연히 X가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원칙과 예외가 있겠지. 반드시는 예외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높아진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아집니다. 반드시가 들어가면 다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자, 접근성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시면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57페이지. 자, 다음에 2번 보았고요. 2번 보았고, 4번 한 줄 밑자입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통상이 뭐지? 일반적으로 불상 가격은 증가하나 밑줄. 방금 적어드렸잖아. 반드시 하면 틀린 말입니다. 항상 접근성 아니다. 이거로 반드시 하면 틀린 말이지.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표를 보게 되면 4번 밑에 표 있죠. 근접성이 뭔지, 접근성이 뭔지는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3번 내려가요. 3번. 3번 보게 되면 불상의 용도와 접근성이 나오는데 굳이 뭐 꼼꼼히 볼 필요가 없고요. 단지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동안 2번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이 중시된 경우도 있고 중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표를 내려야죠. 표를 보게 되면 기업번 접근성이 중시되는 경우, 니은번요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는 경우 다 보지 마시고요. 니은번만 떠올려보자. 접근성이 별로 중시되지 않는 경우만 가볍게 이해하자. 그러면 이제 요 한 줄만 밑줄 하세요. 협인력이 강하거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 계속해서 또 밑줄입니다.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은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다. 중시되지 않는다. 이 문장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협인력이 강하되 도전력이 있대. 어떤 게 있습니까? 협인력이 강하다, 도전력이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역. 서울역 협인력이 얼마나 강해요? 도전력이 있습니다. 서울역이 만약에 외곽지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KTX 타려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접근성 따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유명한 관광자원. 예를 들면 제주도. 제주도는요, 아무리 멀어도 비싼 돈 써가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왜? 흡입이 강하죠. 독점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접근성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화장터. 예. 큰 일 생기면 화장터가 아무리 멀어도 갈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뭐 유명한 기도원, 요양원 이런 것들은 접근성 안 따져요. 멀어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참고로 지문 확인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접근성도 위치성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자, 위, 환자 중에서 환경성 남았는데요. 환경성은요, 2장 넘어가죠. 2장 넘어가니까 62페이지에. 네모 4번에 있죠. 공자, 위, 환자 4번 환경성. 환경성은 설명이 작죠.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해서 요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강의2에는 보시면 나오겠지만은요. 환경성은 시간이 걸리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